등나무처럼 칭칭 감고 올라가는 식물은 집안 일을 꼬이게 한다. 사람보다 키 큰 식물은 운기를 억누른다. 스킨처럼 늘어지는 식물은 기운을 옥죄한다. 행운목을 선물 받았다면 불행의 자라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반갑습니다. 그린스토리의 초예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온시디움 속의 환타지아라는 난입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직접 길러서 꽃대를 올렸으니 참 의미가 있겠죠. 오늘은 원래 활짝 핀 환타지아를 들고 은은한 향기 속에서 온시디움의 이야기를 좀 하려 했는데 내 마음도 모르는지 도무지 꽃필 생각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 추운 계절에 무슨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식물 풍수, 풍수 인테리어라는 게 있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선인장의 그 독특하고 이국적인 매력과 그 화려한 꽃에 꽂혀서 한창 사모으고 있을 때 이웃으로부터 집안에 뾰족한 가시 있는 식물을 기르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거나 수특키처럼 끝이 뾰족한 식물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다. 등나무처럼 칭칭 감고 올라가는 식물은 집안 일을 꼬이게 한다. 사람보다 키 큰 식물은 운기를 억누른다. 스킨처럼 늘어지는 식물은 기운을 옥죄한다. 행운목을 선물 받았다면 불행의 자라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등등 정말 풍수스러운 이야기가 많더군요. 자, 그럼 그런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한번 볼까요? 선인장의 가시나 스투키를 볼 때 뾰족한 송곳이나 날카로운 칼이 떠오른다는데 그건 그 식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선인장을 바라볼 때 그냥 가시는 좀 있지만 자태가 멋있고 화려한 꽃이 좋기만 하던데요. 스투키의 그 완만한 끝 모서리의 모습에서 뾰족한 송곳이나 날카로운 칼을 비유하는 건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우리들이 등나무를 심을 때 등나무 꽃을 즐기고 그늘을 만들기 위함이지 등나무가 감고 올라가는 모습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실에 키가 높은 식물을 보며 내가 키웠고 또 몇 년이나 되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그 누가 식물에게 압도당한다고 생각할까요? 쭉쭉 늘어지는 스킨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감에 밀려오고 행운목은 행운을 불러온다고 생각하지 그 누가 불행을 떠올릴까요? 자, 보세요. 선인장은 가시가 있고 스투키는 그냥 그렇게 생겼고 등나무는 나무 기둥을 그렇게 타고 올라가고 키 큰 식물은 또 그렇게 높이 자라 있고 스키는 또 그렇게 늘어져 있고 행운목은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인데 거기에 괜히 이런저런 의미를 갖다 붙인 식물 풍수라는 게 정말 우습지 않나요? 등나무 꽃이 너무 좋아 정원에 심었더니 어느 날 가족의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면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으니 그렇게 된 것이지 아차 등나무 때문이야 하며 식물 풍수에 휘둘릴 텐가요? 한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정신문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에서 4대1로 이겼다는 이 첨단 시대에 2000년 전에
중국 후한말의 음양 오행설이 과연 타당키는 한가요? 시대착오적인 음양사상이니 풍순이 하는 철진한 관념에서 벗어나 포인세티아, 시클라멘, 디펜바키아의 식물체액은 인체에 해로우니 주의해야 한다. 발효되지 않은 천연 비료는 냄새가 나고 해충이 생기기 쉬우니 베란다에서는 완효성 비료를 써야 한다. 유박 비료는 반려견에게 치명적이니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